행복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예비군가입니다. 예비군가.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예비역들이신데, 예,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거나 또 이미 받고 뭐 민방위대 편성되거나 이러실 텐데, 오늘은 이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87년도에 제가 이제 2차 중대장을 그 동원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동원훈련 4박 5일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전체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둔지를 떠나갖고 일동이라는 지역에 갖고 훈련 준비를 하는데, 동원훈련이 시작된 첫날 대대장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야, 너 빨리 훈련장으로 와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성장군 군사령관님이 우리 연대 동원훈련관에 예비군들이 중대 공격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연대장님이 고민하시다가, 야, 이거 누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저가 이제 훈련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전참모님이 사단장님한테 보고하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바빠서 안 된다 그랬을 텐데, 군사령관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 그래갖고 제가 일동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갖고 이제 연대장님으로부터 예비군 중대 공격 이제 시범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침을 듣고 제가 속으로 큰일 났구나. 현역들도 하기 힘든 중대 공격 시범을 우리 예비군들을 데리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군인은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장님한테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려서 뭐 조치를 받고 시범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원사단은 간부는 저 혼자예요. 중대장 1명. 그 다음에 현역이 12명인데 병사가 9명인가 있었고 방위병이라 그래갖고 3명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100여 명 이상은 다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것이죠. 소대장들한테 야, 이래 해갖고 우리가 내일 그 예비군들 들어오면은 편성해갖고 시범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소대장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이제 예비군들이 전부 입소를 해갖고 입소식이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중대 예비군들 모아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간 중에 군사령관님 사성장군님을 모시고 예비군 중대 공격 시범을 보인다 했더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에요. 좋아요 꾹. 자, 어쨌든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먹고 다른 중대는 다 그 수경지 부근에서 간단한 주특기 훈련 같은 걸 하는데, 저희 이제 1중대만 10km를 걸어서 모 사단 그 실거리 사격장이 있었는데 그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범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갖고 이제 오전에 그냥 걸어가면서 각자가 걸어가야 될 통로도 확인하고 중간중간 가다가 상황 조치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쭉 걸어갔어요. 오후에는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각 소대가, 각 분대가 또 각 개인이 전술적으로 행동해서 목표까지 가야 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예행 연습을 했는데 예행 연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마디로 말이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것이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중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면은 소대장의 명령을 또 받아갖고 그 소대원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힘들잖아요. 총 들고 뭐 뛰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범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경지로 복귀하기 전에 중대원들에게 내일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좀 잘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수경지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어제처럼 또 우왕좌왕 뒤죽박죽 될 것 같아갖고 고 중대장이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중대원 한 150여 명을 세워놓고,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동원훈련 사상 전무후무하게 동원예비군이 주축이 된 중대 공격 시범이라는 역사적인 훈련을 하게 됐다. 기왕에 하는 거 가장 멋있게 마무리하자. 그런데 어제 예행 연습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중대장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중대장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항명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동원돼서 군 형법을 적용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행 연습관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중대장이 군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또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중대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 군사령관님 모시고 오늘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범을 잘 마치면은 고대가 군생활을 잘 할 것이고, 만약에 시범이 잘 못 되면 아마 고대의 군대 생활은 현계급에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을 같이 고생하면서 현계급으로 끝나도록 하지 말고 군대 생활 오래 하도록 좀 도와줘라. 나는 전우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다. 이상 뭐 대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M60 기관총입니다. 소총수들은 한 명 개개인이 자기 소총만 들고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기동하는데. 그 다음에 60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목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진지에서 그대로 사격 지원하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M60 기관총은 사격 지원 거리를 봤을 때 중간에 진지를 한번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총이 한 10km 정도 되잖아요. M60이. 그 당시 M16A1 소총의 3배쯤 되는 거죠. 그 전날 예행 연습할 때 기관총 분대가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화기소대의 기관총 분대가 말이죠. 시범하는데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기관총 분대인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갖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총을 그 진지 변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고중대장이 히든 카드를 하나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 훈련을 9월달에 하는데 전반기에 강남에 있는 예비군 교장에 동원되는 우리 중대원들 예비군들을 모아갖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가서 뭐 출석 부르고 편성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통제에 안 따르는 겁니다. 예비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니까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대장이 이렇게 출석 부르고 하는데 이렇게 통제에 안 따르면은 나는 출석 부르는 것을 생략하고 부대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주섬주섬 챙겨갖고 가방 메고 차 타러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그리고 튀어오더니까는 중대장님 부르는 거예요. 그 둘러봤죠. 그랬더니까는 뭐 예비군 한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저하고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얘기인즉슨 그 예비군이 육사 1학년 입학을 저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1학년 1학기 때 학교를 나간 거죠. 나가서 이제 어느 그 기업체에 다니면서 그 기업체가 직장 중대가 돼 있는데 그 중대가 이제 제 중대의 예비군으로 대부분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지 점검 받으러 왔는데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들이 공황에 빠졌다. 왜 그러겠습니까? 4시간 동안 제가 훈련했다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버리면은 그 예비군들은 나중에 소지점검을 따로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따로 휴가를 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중대장님 그 돌아가셔갖고 출석 좀 다시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대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예비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소지점검 끝내는 것은 저기 있는 저 이모 씨 덕분인 줄 알아라. 저분이 진심으로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왔으니까. 그리로부터 넉 달 뒤에 우리 중대 예비군들이 들어왔는데 중대 공격 시범이라 그러는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좋아요 꾹.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M60 기관총인데 마침 제 그 육사 동기생인 이모 예비군이 그 기관총 분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생 예비군한테 야 이아무개야 내가 니한테 인간적으로 부탁하는데 그 시범할 때 내가 기관총 진지 변환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이면은 니 혼자 60을 양쪽에 둘러매고. 친구가 오케이 내가 할게 이제 하고 내려갔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이제 시범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관총 진지 변환할 때 돼갖고 제가 화기소대장한테 이렇게 옮기라 그러니까 기관총 그 분대원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모 친구 예비군이 기관총을 둘러매고 뛰기 시작합니다. 야지를 가로질러 갖고 말이죠. 그랬더니까는 좀 뒤에 다른 사람들이 예비 총열 이런 거 엉거치춤 들고 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아주 멋있었어요. 그 모습을 그 사선에 있는 사격 통제탑 거기에서 시범을 내려다보고 있던 군사령관님이 보시면서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그 예비군들이 진짜 훌륭하게 시범을 잘해줘서 고맙고 든든하다. 그러면서 이제 전석부관한테 야
봉투 준비해라 해서 그 당시 그 병장 봉급이 한 7, 8천 원 될 때인데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죠. 자, 그래서 고 중대장이 중대장을 하면서 말이죠. 현역들 데리고도 중대공격 시범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예비군 중대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예비군 창설 이래 사성 장군을 모시고 75사단 예비군 중대공격 시범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0년대 1중대 동원 예비군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어요. 특히 기관총을 둘러매고 열심히 야지를 뛰어간 이모 친구 대단히 고마워. 이 이모 친구는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예비군에게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이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어떤 처우나 훈련 내용 이런 것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은 보다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장군은 대한민국 예비군 살아있네. 행복. 좋아요 꾹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